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운영자 과정에서 오늘은 첫 번째 회차로 챗GPT로 사회적 기업 공모사업 지원서 작성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용역 사업의 수행 기관을 맡은 나비 프로젝트의 신상문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완전 눈이 돌아가도록 엄청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제가 이 기획안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교환을 만든 지도 벌써 한 두어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 또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고 챗GPT는 최근에 챗GPT 4.5라는 그 모델이 나와서 또 이게 더 많이 거의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로바로 얘기를 음성으로 얘기하면 듣고 뭔가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런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실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실무 중에서도 공모사업 지원서, 그 다음에 뭐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도 쉽게, 물론 퀄리티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어쨌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흐름이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2시간인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30분에서 40분 내로 스트레이트로 쭉 가는데 제가 미리 공유해드린 내용을 먼저 한번 쭉 풀어볼게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한번 쭉 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 이제 내부 정보라 공유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제안서 작성을 해서 했던 내용을 저희 이렇게 이름이나 이런 것 좀 삭제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강의 말고 또 다른 콘텐츠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챗GPT로 실무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굉장히 좀 다양하다. 저도 이제 챗GPT로 뭔가 업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글쎄요, 5%나 될까요? 그 기능을 다 활용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나는 챗GPT를 굉장히 잘 쓴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엑셀 데이터 넣어서 통계 분석도 하고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여기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상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은 잘 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는데 굳이 챗GPT나 아니면 AI 비서라고 표현되는 이런 걸 왜 쓸까를 이렇게 잠깐 물음표, 굳이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쓰기는 쓰는데 이거 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최근에 보시면 달리고 있는 당근을 먹고 있는 강아지를 고우풍으로 그려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밖에 호기심 천국 같은 그런 거밖에 못 쓰고 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잘 쓰신다. 그러면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변하고 있는 트렌드나 이런 것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챗GPT가 뭔지,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제가 실제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모사업의 사례를 갖고 왔고 그 공모사업에 도전하는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했던 거를 쭉 보여드릴 거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오늘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거 말씀드리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해보고 할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해 볼게요. GPT는 약자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예요. 그러니까 Generative라는 거는 지가 알아서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검색하고의 차이점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생성을 하는데 Pre-trained니까 미리 학습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확률이에요. 확률.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자동 완성 기능 아시죠? 네이버나 이렇게 해서 전주 이렇게 하면 뒤에 뭐가 주로 붙죠? 1일 여행 이렇게 뒤에 이렇게 쭉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프리트레인드는 나는 밥을 하면 뒤에 올 확률이 뭐가 제일 많은지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을 다음에 냉장고가 나올 확률은 적잖아요. 나는 밥을 먹었다라든지 아니면 맛있게가 나올 확률은 높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이제 GPT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GPT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빼고 관계하고 관련성을 잘 알고 있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맥락이죠. 밥을 먹는다. 그다음에 맛있게 혹은 뭐 누구와 이런 것들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련 있는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그럴듯한 문장을 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달라면 자기를 LLM이라고 얘기를 해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게 대규모 언어 생성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언어를 엄청 많이 학습을 해서 그 모델을 이제 자연어 처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일 잘하는 게 요약하기, 그 다음에 문장 쓰기, 그 다음에 번역하기 이런 것들, 언어와 관련된 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교 교수님한테 이제 챗GPT 관련된 강의 들으면서 번역 시장의 초벌 번역은 90% 이상이 다 날라갔다. 다 날라갔다. 그리고 근데 번역을 엄청 잘하는 분 있잖아요. 맥락을 이해하고 그 기생충의 그 한글어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분들, 문화와 맥락을 되게 잘 이해하는 이런 분들은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더 뛰었다. 그러나 초벌 번역은 다 날라갔다. 포털하고 GPT는 이제 키워드하고 자연어인데 보세요. 3일 전주 여행이라고 치면 얘는 지가 갖고 있는 뭐 지식인 뭐 이런 거 해갖고 자기가 다 봐야 돼. 근데 GPT는 전주 여행을 일정을 짜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다 짜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걸 할 거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세요?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업무할 때, 업무 관련해서 쉽게 하고 싶고 시간을 줄이고 싶고 야근 안 하고 싶고 편리하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안서하고 사업계획서 쓸 때 저도 제안서를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써가고 있는 편이지만 얼마나 걸릴까요? 뭐 3일, 4일, 뭐 프로젝트가 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고 할 때 그런 맥락과 기본적인 어떤 자료들을 되게 잘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우리에 맞게 모디파이를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제안을 할 때는 되게 유용해요. 제안이란 게 그거잖아요. 그 어떤 과업을 지시를 하고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어떤 기대 효과가 이런 거를 기본적인 맥락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잘 써줘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훨씬 더 품질이 높아져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요 두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장점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챗GPT가 그 전문가분들 얘기로 들어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비전문가인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제 활용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이제 알파고 때부터이지만, 그래서 마케팅 쪽에서는 이 오랫동안 디지털 마케팅을 하신 분들이 요 책을 썼는데,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도 벌써 그 시간이 몇 개월 사이에 또 많이 바꿨어요. 그렇지만 이제 원리는 비슷할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뒤에서 이제 나중에 적용해부터 할 텐데, 사실 이게 챗GPT는 공부라기보다는 실무이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명확한 목표에서 출발하라 그렇게 해서 뭔가 여기서 뭔가를 써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고요. 하다 보면 느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이거 할 때는 뭐 발을 45도 틀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신고 타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챗GPT 계정이 없으시면 일단 계정부터 만드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실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프롬프트가 뭔지 아세요? 프롬프트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건데, 요 깜빡이는 거 있죠, 요거 이게 프롬프트예요. 그 제가 95년도에 학교로 들어가고 그때 이제 컴퓨터를 막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도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 이렇게 깜빡이는 명령어를 입력하라고 기다리는 거군요. 이게 프롬프트예요. 이게 30년이 지났지만 그 프롬프트한 말이 또 나와요. 이게 프롬프트거든요. 그 미래 그 테슬라에서 지금 옵티머스 G를 낸 건 혹시 아시나요?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이게 뭐 물체하고 기계하고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합한 거잖아요.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그러면 얘가 이 눈에서 뭔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어요. 그럼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을 뭐 해달라고. 그 뭐 사과도 집어주고 굉장히 이제 거의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챗GPT가 막 세상을 바꿀 것 같고 그런데 나랑은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무용지물인 거죠. 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든지 간에 나랑은 상관이 없고 나랑은 이 무용지물인데 그러나 이게 어떤 건지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에 있어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롬프트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맥락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 발전시키는 요 방법만 한 요가 4가지 정도만 한번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림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 미드전이라고는 혹시 아세요? 그 생성 AI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그림이 2022년 8월에 미술전에서 1등을 했대요. 근데 이 1등한 내용이 그 AI로 그린 거예요. 미드전이로. 그러니까 AI로 그린 게 미술전에서 1등을 한 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롬프트라고 제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900번 이상 고쳤대요. 그러니까 전주, 여행, 짜조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밑으로 계속 이제 엄청 깊게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근데 미술에 대해서 모르면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진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제가 어떤 사진에 대한 거를 이 AI한테 요청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소케몬 대전에 있는 어떤 것의 사진을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나는 지금 누군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 중에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각도는 이렇고 피사체가 뭐 거리가 뭐 막 이렇게 쓰면 나오는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챗GPT라는 이 어떤 이 뭐가 있는데 얘도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이제 자기예요. 나중에 제안서 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워낙 AI로 자소서를 많이 쓰니까 걸러지나 봐요. 그래서 감점 요인이다. 네. 그리고 그 챗GPT나 이런 AI가 언제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지 아세요? 3월부터 6월. 대학 이제 막 시작해갖고 그 이제 막 리포트 쓰고 시험 보고 할 때 그때 활성화됐다가 9월까지는 이제 활성화 비율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다시 9월부터 이렇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기성 세대 뭐 저를 포함해서 보다 익숙해진 이런 그 MZ 세대나 아니면 더 밑에 있는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이제 AI의 접근성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챗 GPT를 포함해서 AI를 우리나라에서 써본 비율이 3분의 1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명 중에 1명인데 그 중에 들어가시나요? 3명 중에 한 분 안 들어가세요? 네. 네. 그래서 AI는 코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MS에도 코파일럿이라는 그 챗GPT처럼 그런 모델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처럼 이것도 이제 AI가 그린 그림이고요. 부조종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종사는 목적을 알고 이 비행기를 어디로 가야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도와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이제 챗GPT, AI 비서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인 거예요. 어디까지나. 뭐 터미네이터처럼 이런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그런 영화도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비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모사업 이제 챗GPT 관련된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렸고 조금 더 보자면 공모사업 지원서를 작성하려는데 네가 도움을 줘 했더니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요. 이런 거 잘할 수 있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델들인데 그 이제 LLM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는 이런 모델들 몇 개나 되세요? 챗GPT만 안다. 혹은 챗GPT도 못 들어봤다. 처음 들어본다 오늘. 깜짝 놀라실 거 엄청 많아요. 이제 보여줄게요 나중에. 제가 최근에 한 1, 2개월 전에 했던 거면 유명한 게 이런 거예요. 제미나이는 어디 건지 아세요 혹시? 큰일 났네 지금. 큰일 났네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눈만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면 안 되는데. GPT-4, 그 다음에 뭐 클로드, 그 다음에 모니카, 코파일럿 뭐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한 건데 이제 4라는 4.com 여기는 이런 모델들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일단은 챗GPT를 제가 유료 결제를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쓴 건 클로드라는 거예요. 클로드를 쓰다가 답변이 시원치 않아. 그럼 제미나이로 건너가. 똑같이 입력을 해. 답변을 보고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쓰고 아니면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까 이 4.com에서는 밑에 있지 보시면 이런 거 있죠. 클로드 GPT-4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줘요. 답변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다음에 AI for Work 여기에는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이거 보고 갈게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얘는 이제 아무거나 하나 갖다 넣어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아이템을 내가 제시해 줘. 우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뭐 청소업을 기획하고 있어. 이렇게 치면 뭐 이렇게 뜨잖아요. 어쨌든 뭐 내용이 뜨는데 여기 보면 비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미나이로 답변을 제미나이가 이게 그 공모사업 오늘 주제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기 AI 비서는 제가 볼 땐 제미나이 같아요. 이건 구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이 우리 그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논리성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주제가 있고 이슈가 있고 거기 밑에 하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해줘요. 보세요. 답변 차이가. 얘는 그냥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이렇게 쭉 뭐라고 하면 약간 좀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미나이는 항목별로 문제점이 뭐고 아이템이 대안이 뭐여서 이런 하고 있고 추가 성공 전략의 결론까지 내줘요. 이걸 직접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응용해서 모디파이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미나이는 뭐 이런 장점이 확실히 써보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코맨드 R, 뭐 클로드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눌러보면 이제 얘 한 웹사이트에서 이거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좀 느리네 근데. 이거는 이제 클로드 이제 제가 쓰는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중지를 할게요. 중지를 하고 다시 우리 페이지로 넘어가서 AI for Work은 아까 프롬프트 얘기했잖아요. 프롬프트를 내가 쓰는 게 어렵고 귀찮아.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프롬프트를 써줘. 이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제 번역을 해볼게요. 한국어를 번역. 이거 무료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케팅 쪽으로 해볼게요. 저는 마케팅.
하면 마케팅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뭐 예를 들면 브랜드 매니저다. 브랜드 매니저가 뭐 이런 거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아까 이제 전 강의에서 비전 선언문 작성 같은 거 아니면 브랜드 로고 만들기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거의 프롬프트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좀 막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로긴 구글 뭐 가입은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이런 건 웬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예요. 엄청나게 자세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카피를 해. 카피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GPT 넣어볼까? GPT에 이거를 붙여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한글로 해줘. 이제 광고가 나오긴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가 또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따라서 쭉 이렇게 하면 돼요. 핵심 사명이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GPT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걸 써주면 밑에 이거에 따라서 1, 2, 3, 4, 5분만 해주면 쭉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까지 나왔다. 이제 커리에코 알렉스라는 데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지금 메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도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비슷하게 뭐 창업 우리 이제 뭐 창업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붙여서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 큰 노력 없이 일단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저랑 이제 같이 따라가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이제 이게 나온 김에 진행을 했던 거고 예,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능으로 보니까 클로드가 이게 오퍼스는 이제 유료 결제거든요. 유료 결제를 하면 성능이 굉장히 높다. 예, 뭐 이런 테스트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클로드 3를 활용해서 초안을 작성한 걸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2023년에 지금 저희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공모사항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SK가스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첨부한 양식, 이제 파일도 올라가거든요. 파일도 읽어요. 첨부한 양식에 따라서 제안서를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하니까 한 번에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한 번에. 그거를 다 읽고 지가 막 소설을 쓰지 해주진 않고 우리가 뭔가 인풋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아까 그 AI 자소서는 감점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얘가 이제 또 질문을 하잖아요. 대표자, 지금 벌써 읽은 거야. 기업하고 대표자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 기초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대략 작성을 했어요.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SK 가스니까 그 탄소 배출 감소라는 걸 핵심 키워드로 잡고 뭐 트럭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뭐 지원 사업을 우리가 좀 제안서 작성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얘네가 초안을 작성을 해준 거예요. 이름도 SE 브릿지 사업계획서라고 이제 지가 나름대로 이제 네이밍도 하고 해서
천연가스를 활용해서 효율을 극대화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뭐 쭉쭉쭉 기업 현황하고 미션, 제안 내용 뭐 이렇게 써줘요. 물론 이거를 그대로 바로 그냥 제안서를 넣을 수는 없겠죠. 네, 넣을 수는 없을 거고 다만 제안서나 공모사업의 개요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단계적으로 디벨롭하는 거를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도전할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 진흥원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발췌를 했고요. 하나그룹에서 ES 챌린지라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공모예요. 그래서 뭐 이런 공모전이고 주로 이제 S 쪽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보육 지원, 고용 창출, 지역사회 공헌 이쪽이다. 그래갖고 최대 2천만 원 지원해 준다. 지원서 양식을 같이 주거든요.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소개 정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세요. 프로젝트 배경, 현황, 구조, 정의, 그다음에 가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사업 내용, 유사 경험, 참고 자료, 추진 체계, 역할 분담, 단계별 계획, 일정별 계획. 이거 보고 혹시 뭐 드시는 생각 없어요? 이거 딱 보고. 이거를 복사해 그냥 갖다 붙이면 되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볼 때 공모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부분 그 나라장터나 이런 데 보면 내용이 되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줘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을 제안할까봐 공공기관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는 이런 프로젝트 배경이나 이런 그 어떤 과업을 요구한다는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활용하기에.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다 그거를 고민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뗄 재료들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예산 계획까지 기대 효과까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공모사업 양식이. 그래서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을 일단은 저는 주제를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려는 거는 공모사업 샘플을 오로지 챗 GPT 플러스 거의 80%와 그다음에 좀 외부 자료 아니면 뭐 웹사이트 검색, 그러니까 100%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을 해서 지원서를 쓰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여 기업은 제가 브라더스 키퍼라는 데를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브라더스 키퍼는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예, 사회적 기업이고 그 그러니까 자립 준비 청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의 대표님이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하고 맞아서 이제 제가 선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첫 번째 브랜드는 브레스키퍼라는 건데, 브레스키퍼는 그 공기 정화 식물을 이렇게 실내나 이런 데 조경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사업을 니네 이 제안 사업을 통해서 발판을 마련을 해서 한다는 어떤 그 가정을 했고, 그래서 조건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조건을 가져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예.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맥락이나 자기소개를 좀 하면 좋다고 그랬죠. 얘가 준비를 하고 있죠. 눈을 깜빡이고 있고 프롬프트를 대기하고 있으면 나는 한국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교육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야 라고 하면 지가 또 뭐라고 해요. 뭐 잘한다고 열심히 하자고 내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갑자기 해갖고 전주여행 짜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지금 너한테 일을 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이 기록이 쭉 남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한 내용을 다시 또 입력하지 않아도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쭉 이제 이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시했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넣은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했고, 그다음에 이런 두 번째 사업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사업 아이템을 제안해 달라고 했어요. 주제는 이제 자립보호 청년을 했고 사업 아이템으로 뭘로 할 건지 지원 사업 아이템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니까 기본 맥락이 있으니까 5가지를 해줬어요.
재활용 수제를 하는 생활용품, 도시농업 커뮤니티, 친환경 제품, 에코투리즘 환경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했고 좀 그다음에 업사이클 아트 공유 이렇게 이제 얘가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좀 별로 좀 다른 데는 어떻게 제안을 해줄까 싶어서 제미나이로 들어갔고요. 제미나이로 들어갔더니 역시나 항목을 되게 잘 요약해서 정리해줘요. 겹치는 것도 있어요. 보면 가구 제작, 그다음에 폐기물 활용 아까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친환경 카페 이거는 없었던 거잖아요. GPT에 온라인 플랫폼 구축.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립보호 청년들이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한 500만 원인가? 뭐 지금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18세 최소로 하면 그 지원금 주고 이제 나가서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정보를 주긴 하겠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자립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랬을 때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면 내가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가 알고 뭔가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친환경 도시농업.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제 생각에는 이 지원 사업에서 알맞은 사업 아이템은 도시농업하고 커뮤니티 가든 운영이라고 저는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조경 녹화 사업이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고 요즘에 뭐 그 지역의 인구 소멸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도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건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얘가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그냥 그대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한 거야. 아이템을 오로지 그 AI 비서만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제안 내용에 따라서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배경이 아까 이랬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넣었어요. 고맙다고 이거 있잖아요. 고마워, 잘했어, 놀라운데 이런 거 해주면 실제로 그 뭐지? 품질이 올라간대요. 논문으로 결과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고 뭐 그런 개 같은 답변이 있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게 싫어하고 되게 칭찬해주고 하면 한 20%인가 30%인가. 그래서 좀 마음에 들거나 하면 그렇게 해주고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시면서 진짜 친구랑 대화하듯이 하면 재밌어요. 나는 지금 이것으로 하기로 정했다라고 이제 운을 띄운 다음에 도전을 해보려고 한다. 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러면 지원 배경을 여기 보면 사회적인 이유와 내부적인 이유 두 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개 나는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유 쭉쭉쭉 나오고 내부적인 이유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지금 이거 일일이 설명하진 않을 거고 이것을 일단 키팩 놓고 있다가 지원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모디파이를 하거나 활용할 건지는 뒤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제 현황 이거 어렵잖아요. 그 대부분 우리 사회적 기업 그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그렇고 문제 현상과 원인을 해갖고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해갖고 막 쓰라고 나오거든요. 대부분 뭐 어렵잖아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해달라고 쭉 넣었어요. 그냥 이거 긁어갖고. 그러니까 나와 이런 게 현황이 어떠는데 현상이 이렇고. 근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정보가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맞아요. 거의 맞고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관련 인터뷰 이제 김성민 대표님 이렇게 구글 치면 나오잖아요.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자립을 위해서는 후원보다는 일자리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제가 나중에 그 보완을 했고요. 왜 그 이유가 해결이 안 되냐 이것도 물어봐요. 그대로 넣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허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거는 리즈너블하고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제안서에 녹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정의. 그래서 얻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이거 그대로 넣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이런 자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뭐 이렇게 해서 경험을 제공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되게 잘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가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지원금의 규모는 얼마인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은 이 지원 사업 아이템 선정한 거 갖고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데 써라.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 2천이나 3천만 원 돈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파일럿 테스트처럼 아니면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어떤 교육 기회 이런 거 많이 활용하잖아요.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되게 잘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 이렇게 해서 표현해 달라고 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은 어느 제안서를 쓸 때나 되게 고민되잖아요. 뭐 아이템도 정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쓰라고 하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네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이거는 분량까지 정해줬어요. A4 한 장으로 해주고 3년 내 매출과 고용 계획도 포함해달라고 해줘서 하니까 얘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프로젝트 이름까지 제안을 해줬어요. 하고 사업 배경과 목적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용이 들어갈 때 목적과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 있고 세부 사업 계획이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해줬고 사업 모델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내용해줬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건데 여기 질문에 지방 소멸하고 빈집을 활용한 이슈를 추가해서 제가 제작성을 해달라고 해줬어요. 하니까 이름도 바뀌고 그다음에 내용도 좀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유사 경험은 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이거는 얘가 알고 있기보다는 기업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많을 테니까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테니까 굳이 챗GPT를 활용하지 않았고요.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링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추진 체계하고 역할 분담 추진 체계 해달라고 하니까 못할 것 같죠. 되게 잘해줘요. 구성도 되게 잘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기업 외 협력 체계, 기업 내외 둘 다 이렇게 해줬죠. 이것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챗GPT 4 유료 결제하면 이게 달리 3라고 이제 이미지도 같이 그릴 수 있거든요. 이 추진 체계 이미지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게 있어서 글자가 좀 깨져요. 보면 이게 프로젝트 익스플리먼테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글자가 좀 깨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들어가고 안에 있는 글자가 다 뭐 프로젝트 리더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그리긴 했어요. 네. 그리고 단계별로 계획을 해달라 하니까 뭐 이러이러한 단계별로 계획을 썼고 그 다음에 표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표로 정리해줘요. 그 다음에 6개월별 월별 계획 해서 이제 월별 계획도 해줬고 예산 계획 예산을 이렇게 좀 높여갖고 4,000원으로 잡았거든요. 4천만 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표로 이렇게 정리해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서 완성하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챗GPT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제가 한 10분, 20분 요 남짓 제세를 쭉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거 작성할 때는 시간이 그래도 아예 안 걸리진 않았겠죠. 한 3시간 내외 이렇게 걸렸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 도움 없이 구글링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자료를 찾아서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해서 지원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그렇죠. 네. 감이 오시잖아요. 써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파트 5 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옮기진 않았고요. 모디파이를 좀 해서 이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제안 배경, 사회적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일부는 많이 썼고 어떤 데는 기업 정보가 더 많으면 기업 정보를 그대로 쓰기도 했고 이해가 되시죠? 기업 내부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너네 사업을 통해서 니네 사회공헌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도 이제 이런 기회, 교육 컨설팅의 기회도 받고 거기 이제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가든 운영하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쓴 거죠. 문제 현황, 사회적 자립이라는 거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을 한 거죠. 앞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들 더 썼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 구조, 사회적 부정적 인식
이 내용은 이제 제가 강의이기 때문에 막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밑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문제 구조가 이제 사회 부정적 인식도 이렇게 뭐 좀 뭐 관련 자료나 이런 거 되게 크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밑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노동 생산성 미약 판단, 뭐 사회성 부족 선입견 그러면 이 사회성 부족 선입견 관련해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달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안해 달라든가 라고 하면서 그게 왜 취업 기회 축소로 이어지는지를 더 설명을 받아서 보완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지금은 여기는 이제 간략히 했지만 이해가 되시죠? 정부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이렇게 한에 쓰고 대개 밑에 이제 박스 같은 거 넣어서 뭐 해외 사례라든가 아니면 통계 자료 이런 거 넣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보완하면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GPT나 이런 걸 통해서 가설은 우리가 니네가 도와주면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대 효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이제 걔가 제안해 준 내용을 조금 바꿔서 그린 커넥트라고 했고요. 필요성, 지방 인구 소멸, 그다음에 뭐 경제적 사회적 자립 이게 이제 만나 갖고 니네 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다. 사업 목표하고 방향성은 이렇고 매출하고 고용도 이렇다. 그다음에 유사 경험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고객사는 이렇게 믿을 만한 회사야. 그러니까 우리 지원해줘도 니네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참고 자료 이런 거 우리 보도도 많이 돼서 신뢰할 수 있다. 추진 체계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주로 이제 활용해서 작성을 했고요. 이건 제가 그렸어요. 이거 김성민 대표 이렇게 해갖고 하고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네. 단계별로는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월별로 이렇게 작성을 할 거고, 예산은 총 8,800인데 니네 4천만 원 줘. 우리가 4천은 우리가 자부담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나리오를 해서 작성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네. 제가 핸드폰에 이제 챗GPT를 깔려고 하면은 네. 챗GPT 4.0 한국판을 깔려고 하면 뭘 깔는 게 핸드폰에서 그거 까시면 되는데 챗GPT 버전이 지금 3.5 나왔다가 4.0이 유료 결제였다가 지금은 이제 바뀌어갖고 챗GPT 4.5라고 되는 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에서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챗GPT 그냥 예전에는 이게 3.5,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안 돼 있고 플러스하고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건 이제 돈을 내야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핸드폰에서 까실 때는 그냥 이 챗GPT를 그냥 까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유료 결제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3.5하고 4.45는 이제 제한적으로 속도도 좀 느릴 거고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하고 뭐 고급 분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지금 내용들이 한글 버전이지 않습니까? 네. 추출하는 내용이 그냥 월드와이드 글로벌하게 다 나오는 건지 네, 그렇죠. 한국에 최적화된 뭐 그건 한국어 쓰니까 뭐 한국에 최적화된 자료가 축출되는 거는 그거는 걔가 이제 판단을 해서 보여줄 건데 제가 그래서 앞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요. 한국에 있는 뭐 사회적 기업의 담당자라 그러면 주로 이제 한국 사례라든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한국에 있지만 주로 해외에 있는 사회적 경제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내용을 주로 갖다 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이제 세팅이 되고 내가 원하고 어떻게 한글 이제 언어에 대한 거는 전혀 장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